자, 금요일인데 시간 내주셔서 다들 와주셨고요. 오늘 금요 특강 저희 학원에서 4월부터 진행을 하던 게 8번째예요. 그리고 저는 기본 동사 200% 활용법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특강 진행하게 됐고요. 김경민이라고 합니다. 이게 저희 직원이 이걸 샘플을 만들어줬는데 이 사진을 꼭 넣어달래요. 제가 지우자 그랬는데 네. 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저희 학원에서 입시반으로는 외대 2차 모의고사반 그래서 이제 통역 면접 보는 모의고사반 담당을 하고 있고요. 기초 말하기는 입시 레벨에서는 기초, 그다음에 실용 영어 쪽에서는 조금 중고급 정도 되는 거고 아는 영어는 이제 이번에 나오는 동영상 강의예요. 사실 홍보차 진행하는 특강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는 영어에서 시리즈 1편으로 나오는 게 기본 동사 말하기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진행하는 강의하고 컨셉이나 구성이 되게 비슷해요. 근데 동영상 강의에 집어넣은 기본 동사들 말고 넣을까 말까 고민했던 동사들을 가지고 오늘 수업을 새로 이제 자료를 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나중에 강의를 보시게 된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겹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는 영어는 지금 기초 말하기 편은 나왔고 이제 조만간 전치사 편 출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소개는 그 정도로 하고 이거는 이제 그대가 이미 알고 있는 아는 영어 이번에 나오는 동영상 강의 기본 동사 말하기 편의 연장선상에 있는 특강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왜 기본 동사 가지고서 강의를 하냐 이건데 저는 한국외대 통대를 나오긴 했고 뭐 통역 번역 일 다 지금은 이제 번역 일 위주로 하고 있긴 한데 이제 동시통역까지 배우기는 했어요. 근데 저도 국내파고요. 외국에서 유의미하게 살다 온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그 외 성문 문법스러운 그런 식으로 저도 영어를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통대 입시 공부하면서 이제 영어 실력이 조금씩 늘기 시작해서 이제 그 이거를 업으로 삼고 있는 건데 뭐 티칭이랑 실무를 병행을 하고 있는 경우인데 이제 국내파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좀 어렵게 생각하는 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내파 학생들이 그러니까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사람들이 외국어로 영어를 하는데 물론 자연스러우면 좋다고 생각은 하되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영어로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데 크게 장벽을 본인이 느끼면 안 된다는 거. 그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말로 충분히 자기 뜻을 전달하면 되는 거. 발음이 좋고 나쁜 건 그 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 의사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면 크게 상관없고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현역 통역사들 중에서도 한국인 악센트가 꽤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활동에 크게 무리가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통역 실무 같은 거 할 때 쓰는 단어가 그렇게 고급지지 않아요. 네. 막 던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라도 말을 하는 거. 그래서 기본적인 동사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거기서 이제 접근성이라고 표현을 한 거는 그냥 다 아는 거. 영어를 공부를 하면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다 배우게 되고 접하게 되는 거. 그거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그리고 활용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비유를 하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영어는 라틴어 계열 중에서 어휘가 정말 많은 언어래요. 그러니까 뭐 불어 같은 경우가 어휘 수가 총 뭐 4, 5만 개 정도. 근데 영어는 어휘 수가 10만 개가 넘어간대요. 그리고 워낙 신조어가 빠르게 생기고 다른 외래어에서 흡수하는 속도나 양이 많아서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그 양과 속도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가 어휘가 굉장히 많은 언어인 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단어를 어느 정도 외워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말도 왜 사자성어가 있고 그다음에 어려운 한자어가 있고 뭐 하다 쓰다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동사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그런 어휘들. 근데 그것도 한 단어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쓰는 기본적인 어휘들도 한 단어고 사자성어도 한 단어예요. 근데 사실 통번역사들은 통번역사가 되고자 한다면 사자성어에 준하는 것까지 어느 정도는 숙련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영어 공부를 하는 이유가 영어를 업을 삼아서 그걸로 통번역사처럼 뭔가 일을 하려는 게 아니고 나의 백그라운드와 나의 능력은 따로 있고 영어가 그냥 수단으로서 필요한 경우도 사실 있잖아요. 그런 경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알면 좋죠, 고급 단어를.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효율적인가? 저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활용도가 높고 빈도가 높은 거 먼저 그게 이제 우선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영어 공부를 차츰차츰 해 나가다 보면 그런 고급 단어들까지 확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 동사를 뭐 사전에 나오는 그 모든 수거와 그 모든 뜻을 다 알아야만 기본 동사를 알고 있다, 제대로 활용한다, 그건 아니에요. 아유, 그거는 말도 안 돼요.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여러분보다 영어를 좀 오래 공부한 사람으로서 조금 제가 많이 본 표현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또 쓸모가 있겠다 싶은 표현들, 그리고 이런 동사로 하는 것들이 되게 어디선가 들어봄직하고 나도 말로 해봄직한 표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동사 컨셉으로 강의를 하나 내게 됐고, 오늘 그 진행하게 되는 기본 동사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다 보셨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저는 이제 대학원 다니고 막 이랬을 때 한창 오바마 대통령이 그 재임을 하던 시절이라서 막 오바마 대통령 연설문 가지고 공부하는 게 되게 붐이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되게 물론 말을 잘하죠. 근데 그 사람 연설을 보면은 대통령이 하는 연설이라는 거는 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얼마 받았든, 그죠? 뭐 그다음에 무슨 일을 하든 어쨌든 다 어느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그 수준의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너무 이제 수다 떠는 것 같이 비격식적인 세팅으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격식을 차린, 그러나 누구든지 부담 없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정도라서 기본 동사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문장들이 좋은 게 많아요. 그렇다고 이제 그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 연설문을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 연설문 같은 나름 포멀한 세팅에서도 이런 거 많이 해요. We have to get the economy going, 이런 거 해요. 이건 이제 문법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get,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목적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목적 보어라고 해서 그 목적어의 상태 표현하는 거. 그래서 economy, 경제가 going, 가고 있는, 돌아가고 있는 상태로 get, 만들어야 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잘 돌아가야 됩니다, 경제가 중요합니다, 이런 말 할 때 그냥 이렇게 해요. 이거 진짜 오바마 대통령이 진짜 많이 하는 말이었어요. 그 다음에 we've got to do everything. 여기 점점점 같은 경우에는 인용할 때 제가 생략한 부분이 있어서 점점점을 한 건데, 원래 생략된 말은 we've got to do everything in our power,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To grow this economy and put America back to work. 이런 말도 있었어요. 여기서 뭐 do everything, 그다음에 grow this economy, put America back to work. 이런 것도 다 기본 동사고 굉장히 기본적인 의미에 충실한 경우거든요. do everything 같은 경우에는 뭐 do something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무언가 어떤 대책을 강구하다 이런 거 할 때 이제 그 do something,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인포멀한 것 같은 그래 보이는 표현이기는 한데요. 이게 대책을 강구하다, 그죠? 무언가 하는 거잖아요. 대책을 강구하다 맥락에서 그냥 do something 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래서 we've got to do everything,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됩니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grow this economy, 이 경우도 이제 grow를 타동사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the economy grows 이런 식으로 쓰면 경제가 성장한다, 잘한다 이거고, grow something 하면은 보통 작물 같은 거를 재배하거나 키울 때 grow를 쓰잖아요. 그래서 grow this economy 하면 우리 경제를 성장을 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put 같은 경우에는 그 어디다가 놓다는 뜻이 제일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put America,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를 put, 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상태로? back to work, 다시 일을 하는 상태로. 그래서 그러니까 경제 회복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we've got to do everything, 그 다음에 to grow this economy and put America back to work. 솔직히 여기서 모르는 단어 없지 않으세요? 네. economy 같은 단어도 외우잖아요. 수능 보려면 외워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 do, grow, put 이런 거야 뭐 너무 기본적으로 외우는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알고 있는 걸 잘 조합을 할 줄만 알아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말이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근데 기본 동사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표현하는 거에 중점을 둔 거고, 남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는 거는 별개예요. 네. 이거 안다고 남들이 하는 말 다 알아듣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듣기는 그냥 별개예요. 그거는 그냥 이것저것 많이 들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그 리소스, 자원을 가지고 어휘든 표현이든 그걸 가지고 최대한 한번 잘 조합을 해보자 이거예요. 네. 그래서 듣기와는 무관하다는 점, 듣기는 별도의 노력을 많이 필요로 한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뭐 기본 동사 알면은 뭐 외국인이 기본 동사만 써가지고 말을 해주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네, 그냥 많이 들어서 그거를 보완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동사 공부법 이게 지금 아는 영어 그 동영상 강의 포맷을 제가 좀 소개를 드리면 일단 각 기본동사의 기본적인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아까 put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놓다. 그다음에 grow 같은 경우에는 뭐 성장하다. 그다음에 성장시키다. 그래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본 의미를 일단 잘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좀 확장된 의미들 그래서 put이 꼭 노타로만 쓰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맥락에서 어떤 식으로 의미가 변형이 돼서 쓰이는지 그리고 그런 기본 의미나 확장된 의미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될 만한 표현들, 그러니까 듣거나 말로 했을 때 접하게 될 만한 표현들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유용한 표현을 소개하는 강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표현 소개 안 하고 작문만 해보는 그런 식으로 수업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은 것 같다라고 해서 강의 구성을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특강 자료 나가는 걸로 볼게요. 자, 기본 동사 처음에 제가 세 가지 기본 동사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기본 동사 첫 번째 게 이제 fall이에요. fall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의미 떨어지다. 그래서 이건 다 아시죠? 떨어지다, 넘어지다. 이게 제일 기본 의미고요. 자, 예문을 보시면 제가 밑에 한국어 해석까지 다 달아놨어요. 유인물에는 다 달아놨습니다. He fell off the stairs. 이렇게. 그래서 off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부터 분리됨, 떨어짐 이거를 나타내는 전치사잖아요. 그러니까 계단에서부터 떨어졌다. 그러니까 계단에서 넘어졌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quite a lot of elderly people experience a fall. 이것도 여기서는 이제 fall이 명사로 쓰인 경우 a fall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한 단어의 품사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영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휘가 많은 영어다 하나랑 그 다음에 단어가 배열되는 위치에 따라서 그 단어의 역할이 결정된다예요. 그래서 fall 같은 경우에는 앞에 문장에서는 fell off the stairs 동사 위치에 왔으니까 동사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 fall 여기에는 experience 다음에 이제 목적어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사 역할로 나온 거면 넘어지기, 떨어지기.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신문에 나올 법한 말로 표현을 하면 낙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quite a lot of elderly people 하면 quite가 상당히 꽤잖아요. 그러니까 꽤 많은 elderly 이게 나이 든 사람들을 표현할 때는 old 같은 형용사보다는 elderly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elderly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순서의 느낌이에요. 누구보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다 적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old를 쓰고 싶으시면 older 이렇게 비교급을 쓰시는 게 조금 더 나아요. 네. 그러니까 old라고 하는 경우도 없지 않은데요.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는 게 요즘 같은 세상에 몇 살부터 대체 ol드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듣는 사람이 불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elderly people 이런 게 무난해요. 아니면 older people. 그다음에 experience a fall 이게 이제 낙상을 경험한다, 낙상한다, 그죠? 낙상을 겪는다 이런 식으로 그 기본 동사라고는 하지만 품사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게 또 영어의 특징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New car sales fell 10% from last month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fall 같은 경우가 이제 통계치를 나타낼 때도 쓰이거든요. 근데 떨어지다 결국에는 감소한다. 그죠? 우리말로 떨어졌다 해도 똑같아요. New car sales 같은 경우에는 신차죠. 신규 차량이니까 신차 판매량이 fell 떨어졌습니다. 10% 10%만큼이요. 이 경우에는 fall by 10% 이런 식으로 by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러면은 이게요 10%만큼 그래서 이제 낙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by가 들어가면 안 들어가도 의미는 똑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통계치 얘기를 할 때 얼마만큼 떨어진다 얘기를 할 때도 있고 떨어져서 얼마 그 결과값을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전치사를 잘 쓰셔야 돼요. 만약에 떨어져서 얼마 그러면은 떨어져서 10%라고 할 경우에는 fell to 10%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때 to는 생략이 안 돼요. 네. 그래서 fell 10% 하면은 fell by 10%랑 똑같고 10%만큼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fell to 10% 이렇게 하면은 떨어져서 결과적으로 10%. 이건 이제 전치사 to의 느낌이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 쪽으로잖아요.
그래서 떨어져서 10% 쪽으로 갔다. 그래서 떨어진 결과값이 10%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맥락에서 얼만큼 증가 혹은 얼만큼 감소 또는 증가 또는 감소해서 최종 결과값이 얼마 이거를 표현할 때는 전치사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이고 떨어진다, 감소한다라는 표현을 할 때요. 떨어지다, 감소하다라는 표현을 이제 영어로 할 때 fall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 drop 이거 되고요. decrease 당연히 되고요. 그다음에 decline 이런 동사도 있어요. decline 같은 경우에는 뭐 쇠퇴하다, 쇠락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 타동사로 쓰이면 이제 거절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네, 그래서 부탁이나 뭐 이런 걸 거절한다는 의미도 있는데 자동사로 써서 뒤에 목적어 따라오는 거 없이 그냥 뭐 감소했다, decrease 쓰는 것처럼 똑같이 쓰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급감하다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급격하게 감소하다 할 때 한 단어로 쓸 수도 있고 여러 단어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한 단어로 쓰는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 기본 단어는 아니거든요. 근데 많이 쓰이니까 그냥 한번 봐두세요. plummet 이런 단어도 있고 plunge라는 단어도 있고요. 이게 뚝 떨어짐이거든요. fall, drop, decrease, decline 이런 거는 그냥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냥 떨어지는 건데요. 뚝 떨어진다 할 때 한 단어로는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표현은 사실 좀 많이 쓰이진 않아요. 근데 그냥 참고 삼아 알려드리면 nose dive 같은 경우에는 다이빙을 하는데 코부터 떨어지는 경우. 그래서 뚝 떨어지는 경우고 free fall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사로는 잘 안 쓰이고 그 be in a free fall 해가지고 비동사랑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free fall 같은 경우에는 자유낙하. 그죠? 그래서 그냥 막 떨어지는 모양새. 근데 위에 두 개가 많이 쓰여요. plummet, plunge 이게 많이 쓰여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사어랑 같이 쓰고 싶다. 그러면은 뭐 significantly fell 뭐 이런 식으로요. significantly 이런 부사도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예요. 상당히, dramatically, 그 다음에 뭐 drastically, 그 다음에 뭐 considerably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상당히 이런 거랑 같이 쓰시면 이제 뚝 떨어졌다는 표현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plummet, plunge 이런 단어를 아시면 좋고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런 부사랑 결합해서 쓰시면 돼요. fall, drop, decrease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단어니까요. 그래서 통계치 얘기할 때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fall 같은 경우가 떨어진다는 의미를 그 통계치 제시하는 맥락에서 무언가 증가 감소한다는 맥락에서 같이 쓴 경우예요. 자, 그 다음 예문 보시면 의미 확장이라고 해놨는데요. 이게 확장이라고 했을 때 뭐가 별게 없어요. 네, 이게 그냥 fall을 좀 떨어지다로 직역을 했을 때 약간 어색하다 그렇게 느껴졌을 때 우리말로 조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리게끔 그죠? 매만진 정도 그 정도의 느낌이에요. 자, 처음 예문 보시면 Christmas falls on December 25th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직역하면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에 fall 떨어집니다. 이거잖아요. 원래 날짜 얘기할 때 전치사 on 쓰는 건 다들 아시죠?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라는 날짜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크리스마스는 우리말로 하면 그냥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입니다예요. 네. 근데 영어로 했을 때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날짜가 어디에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진다 할때 해당된다 이런 의미가 우리말로 했을 때 자연스러워서 해당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The tax burden is going to fall on consumers 이런 문장도 있어요. The tax burden 같은 경우에 tax는 세금, burden은 부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세금 부담, 세 부담 이게 fall on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우리말로 했을 때 소비자들에게 떨어진다 해도 되잖아요. 의미가 크게 이상하진 않죠. 근데 굳이 이렇게 또 다른 말로 떨어지다 말고 다른 걸로 바꿔보면 뭐 이제 소비자들한테 속한다. 이제 세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전가가 될 것이다. 그죠? 소비자들에게 지워질 것이다. 소비자들 위에 떨어진다 결국 이거예요. 그래서 fall on 했을 때 날짜랑 쓰이면 그 해당 날짜, 그 날짜에 해당된다는 의미고 두 번째 예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부담을 진다, 누구에게 귀속된다 이런 의미로도 fall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최대한 자연스럽게 했을 때 어떤 의미가 또 있을까 그런 걸 고민을 했을 때 확장된 의미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세금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뭐 이런 거 할 때 전가 이러면 이제 한영사전에서 찾아보고 싶잖아요. 전가를 뭐라 그래야 되나. 딱 떨어지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뭐라도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런 걸로 던지셔도 돼요. 네. 그래서 아 이렇게도 쓰는구나 이런 식으로도 용례가 확장이 되는구나라는 패턴을 많이 봐두시면 나중에 본인이 용기 내서 이렇게 새롭게 시도를 해봤을 때 크게 안 틀리는 경우가 생겨요. 네. 그러면 이제 실력이 는 거예요. 그래서 fall on 이런 표현이 이렇게도 이런 맥락에서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We have some savings to fall back on 이렇게 돼 있어요. fall back on 같은 경우에는요. fall에서 파생이 된 유용한 표현이긴 한데요. 그런 그림 상상하시면 돼요. 왜 막 옛날에 수련회 같은 거 가가지고 이제 막 눈을 감고 친구들에게 뒤를 맡기고 막 넘어지세요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캠핑이나 수련회 가면 그거예요. 네. So fall back on이요. 비빌 언덕이 있다. 그죠? 의지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지할 무언가가 있다예요. 그리고 saving 같은 경우에는요. 저축한 금액을 나타낼 때는 saving에 s를 붙여서 세는 명사, 가산명사로 써요. 그러니까 saving에 s를 안 붙이고 그냥 saving이라고만 하면은요. 저축을 하는 행위, 그죠? 그냥 저축이라는 그 현상이나 행위가 돼요. 근데 이제 saving에 s를 붙이면 가산명사, 세는 명사라는 건 구체적으로 뭔가 셀 만한 사건이나 뭔가 물건이나 뭔가 실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savings 했을 때 이게 이제 그 저축 금액이 돼요. 저축액. 그래서 we have some savings to fall back on. 여기서는 그 fall back on까지 써야 문장이 맞아요. 네, on 빼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두 문장으로 나눠보면 we have some savings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we can fall back on the savings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글씨가 조금 커가지고 그렇긴 한데 네, we have some savings 그 다음에 이 savings를 좀 꾸며주고 싶은 거예요. 저축액이 있기는 한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이런 경우에 이제 그 투부정사를 쓰잖아요. 그리고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문법책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두 문장을 합쳐가지고 we have some savings 그 다음에 to fall back on 그래서 on the savings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전치사 on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 이런 예문 그런 거 있잖아요. I need a piece of paper 그래서 그 종이라고 쓸 때는 물질 명사라서 안 세잖아요. 종이 한 장 할 때는 piece 이런 거 붙여야 되죠. 그다음에 그 I need to write on the paper 이렇게 해서 내가 뭔가를 쓸 만한 종이가 필요해. 이거 합칠 때 I need a piece of paper to write on 여기까지. 그죠? 이 on까지 쓰는 그 구조랑 똑같아요. So we have some savings to fall back on. 우리가 fall back on 의지할 수 있는 savings 저축 금액 우리가 저축해 놓은 돈 이건 정말 그 실체가 있는 그 금액이에요. 돈이에요. 그게 some 조금 있어 이거예요. 그래서 그 fall back on의 그 전치사로 문장이 끝나는 게 좀 이상하다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문법적으로 그게 맞고요. 네. 그 다음에 we have a fallback plan for the worst case scenario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fallback이 그 fall하고 back 이렇게 띄우면 동사예요. 근데 이렇게 붙이면 명사가 되거나 뭐 형용사가 되거나 다른 품사가 돼요. 물론 말을 할 때는 띄어 썼는지 안 썼는지 알게 뭐예요. 그건 몰라요. 근데 글로 쓰실 때는 띄어쓰기로 품사가 구분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이렇게 workout 이게 운동한다는 뜻이 있잖아요. workout에. 그래서 workout 이게 동사 자리에 쓰였을 경우에 그걸 글로 쓴다. 그러면은 work 띄우고 out 하셔야 돼요. 물론 말로 할 때는 똑같아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This workout program is too strict. 그래서 이거 너무 빡세다. strict가 이제 엄격한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This workout program is too strict. 여기서는 workout이 명사, 운동. 그다음에 program 이거는요. 그러니까 꼭 TV 프로그램 뭐 이런 것만 영어에서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무슨 복지 사업, 정부에서 진행하는 복지 사업 이런 거 할 때도 welfare programs 이렇게 나가고, 그다음에 저는 캐나다에서 잠깐 교환학생을 했었는데 거기 애들은 너 전공이 뭐니 이거를요 which program are you in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공은 메이저 이렇게 딱 입력이 돼 있으니까 이 대학에서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 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무슨 동아리를 얘기를 하나 완전 삽질을 했었는데 나중에 그 질문을 반복해서 듣고 딴 사람이 대답하는 걸 보니까 전공이더라고요. 그래서 영어에서 프로그램이 쓰일 수 있는 맥락이 되게 넓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무슨 사업이라든가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프로그램 많이 쓰고요. 여기서는 이제 운동 스케줄이에요. 운동표. 뭐 첫날 뭐를 몇 세트씩 얼마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this workout program is too strict. 이런 경우에는 workout이 명사잖아요. 이럴 때는 writing 하실 때는 붙여주셔야 돼요. 네. 우리말은 띄어쓰기가 조금 느슨한 언어인데요. 영어는 아니에요. 네. 아니고요. 말로 할 때는 여기 workout이나 여기 workout이나 뭐 차이가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어는 그 단어가 위치하는 순서에 따라서 그 문장 내에서의 역할과 품사가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this 앞에 나왔잖아요. this는 엄밀하게 여기서 그 품사를 구분하면 지시 형용사예요. 이 무엇 이게 나오는 거니까 꾸며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this 다음에 이제 명사가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workout이 나왔다. 그러면 아 명사구나. 만약에 라이팅을 하면 아 붙여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띄어쓰기 붙여쓰기 뭘 그렇게 집착을 하냐 막 그럴 수도 있는데요. 어, 번역 일을 하다 보면 좀 사람이 좀 그래져요. 네. 왜 그런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 맞춤법, 띄어쓰기, 오탈자 이런 거에 민감한 사람들이 약간 정신적으로 좀 그렇다는 연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저는 그런 것도 보여요. 그 두 칸 띄면 안 되는데 두 칸 띈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인쇄해서 봤을 때 좀 심한 편이. 근데 함정은 제가 한 거에는 안 보여요. 네, 제가 번역한 거는 절대 안 보이고요. 다른 사람이 한 거, 그거 오늘 핸드아웃 오타 있을지도 몰라요. 네, 부디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띄어쓰기로 품사를 구분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경우에도 구분을 하시라는 말씀이고요. 이거는 이제 글 쓸 때 네, 유의하시면 됩니다. 이게 원래 질문하실 때는 마이크를 쓰셔야 되는데 근데 제가 질문을 말씀을 드리면 되죠. 여기서 여기 fallback plan 할 때 이 fallback의 품사가 뭐냐 이게 지금 궁금하신 거잖아요. 형용사로 쓰였다고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명사가 나열이 되는 경우에 아까 여기 workout 프로그램에서처럼 앞에 명사가 뒤에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운동 계획, 결국 운동에 관한 계획 이런 식으로 꾸며주는 말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도 의지가 되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fallback 이거 자체가 의지가 됨, 의지 뭐 이렇게 명사로 보면은요, 그냥 fallback, 그 fallback plan 이거를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명사의 나열, 그래서 앞에 명사가 형용사 역할을 함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fallback 여기에 품사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지금? 그게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명사가 나열이 됐을 때 앞에 명사가 뒤에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가 있다. 앞에 명사가 그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를 알면 적지적소에 이제 명사 나열을 해서 문장을 굉장히 간단하게 마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네, fallback plan 저는 크게 무리 없다고 봐요. 네. 꼭 이렇게 붙여 썼을 때 반드시 명사가 된다 이런 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a fallback plan 하면은 plan B라고 생각하세요. 의지할 수 있는. 명사 만들 때 하이픈 같은 경우에는 이렇다 할 룰이 없어요.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명사 그 띄어 쓰는 단어를 붙여 써서 만들 때 하이픈을 넣느냐 안 넣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거 다 가능해요. 네. 상관없어요. 근데 workout 같은 경우에는 너무 한 단어처럼 많이 쓰여서 이 형태, 그 하이픈 들어간 형태가 조금 생소하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크게 상관없어요. 네. 그다음에 뭐 그 이것도 있잖아요. 이메일. 그다음에 이메일. 이거 있잖아요. 다 돼요. 아무거나 쓰세요. 네. 다 돼요. 이게요. 대문자를 쓰면은 이게 고유명사처럼 쓰인다는 느낌이 조금 남아 있는 거고요. 소문자를 쓰면 보통 명사
처럼 쓰인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메일은 요새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거의 무슨 이메일 자체가 동사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통 명사화 한 명사고요. 하이픈을 그으면 이메일이 처음 나왔을 때 그 e는 아마 electronic 이거를 이제 줄인 거였을 거예요. 그래서 합성어입니다. 이거를 이제 강조를 하려고 처음에는 아마 요 형태를 썼겠죠. 이 이메일이란 말이 처음 나왔을 때는 대문자 e에 하이픈 긋고 메일 이걸 많이 썼겠죠. 근데 이게 이제 점점 보통 명사화 하다 보면서 소문자로 쓰고 그 다음에 요새 이메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용어를 쓸 때 그 e가 뭐의 약자인지가 너무 자명하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로그인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서 이런 형태도 써요. 네, 쓰고요. 이것도 가능해요. 네, 아무거나 쓰세요. 영어에서 이렇게 너그러운 그런 게 별로 없긴 한데 문법에서 아무거나 쓰세요. 하이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합성어임 이거를 나타내주는 정도의 의미가 있고 생략해서 쓴다고 워낙 많이 쓰이는 단어가 되는 경우에는 안 쓰는 경우도 많아요. 네,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the worst case scenario 이거는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 우리도 그렇게 그죠? the worst case 여기야말로 하이픈을 꼭 쓰셔야 되는 경우예요. 네, worst 하고 case 이렇게 별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형용사처럼 꾸며지고 있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그 단어들이 합쳐져서 원래는 없는 단어인데 형용사처럼 다른 명사를 꾸며줄 때 그럴 때는 하이픈을 반드시 써야 돼요. 이게 이제 합쳐졌음을 나타내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worst case scenario에서 왜 더가 붙냐? 최악의 시나리오를 하나로 생각을 하나 보죠. 네. 그러니까 굳이 나누자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고 덜 최악인 게 있고 그나마 나은 게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최악 이렇게 해서 the worst case scenario 이렇게 해서 we have a fallback plan for the worst case scenario 이런 표현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fallback on 이런 거 할 때는요 특히 기본 동사하고 전치사는 이렇게 이미지로 좀 visualization해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뒤로 넘어가는 거. 그래서 누가 받쳐줄 게 있어서 뒤로 넘어가는 거. 그래서 비빌 언덕이 있냐 없냐, 대안이 있냐 없냐, 의지할 게 있냐 없냐 이런 느낌일 때 fallback on을 써요. 이거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네, 알아두시면 유용해요. 근데 이제 아까 영어가 어휘가 되게 많은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우리 뇌의 용량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 한 개, 그러니까 어휘가 그 fall back on 이것도 한 개고요. 뭐 되게 뭐 멋있어 보이는 무슨 워드 스마트에 나올 법한 그런 그 단어. 뭐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Z에 딱 하나가 있어요. 워드 스마트 1인지 2인지 Zeitgeist라는 게 있어요. 독일어에서 온 외래어인데요. 시대 정신이란 뜻이래요. 근데 제가 통번역대학원 시험 본 게 2010년이고요. 지금 저희 학원에서 강의를 5년째 하고 있는데요. 저 그 단어 리딩에서 딱 한 번 봤어요. 그것도 대학원 시험 준비할 때. 그러니까 그 단어도 하나예요. fall back on fall도 하나예요. 뭘 외워서 효율적으로 공부하실지는 선택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아무튼 fall back on 그렇고요. 그다음에 fall into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fall into가요. 정말 물리적으로 뭐 길가에 길을 가다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뭐 이런 거 할 때도 fall into 쓸 수 있어요. 그거는 정말 그 1차적인 기본적인 의미에 충실해서 물리적으로 떨어진다 넘어진다 이런 의미를 표현을 할 때 fall이고요. 여기서는 fall into는 이제 조금 그 추상적인 맥락, 개념적인 맥락에서 쓰이는 경우예요. So this book falls into three sections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직역을 fall을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은요, 이 책은 falls 떨어집니다. into 전치사 into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물리적으로 어떤 공간 안으로 진입을 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상태로의 변화나 진입의 느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은 떨어집니다. 어떤 상태로요? 세 섹션, 그죠?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떨어집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분됩니다. 이거예요. 네, 이 책은 세 파트로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that falls into the category of advice that sounds helpful but actually makes no sense. 이게 문장이 조금 길긴 한데요. 네, 이건 딱히 모를 법한 단어는 없는. 네. 근데 여기서도 문법적으로 설명드릴 게 몇 개가 있어요. falls into the category of 이거는요 되게 많이 쓰여요. 뭐뭐의 범주에 분류됩니다. 뭐뭐의 범주에 속합니다. 이렇게 어느 범주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있고 그 안에 떨어집니다기 때문에 그 범주에 해당됩니다 할 때 falls into the category of 이거는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통역이나 번역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영어를 일반인들보다 잘하는 건 맞는데요. 그 영어를 잘한다의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zeitgeist 같은 단어를 많이 안다. 물론 알아요. 알아요. 네, 저희도 다 알아요. 아는데 그런 거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요. 우리말의 의미 단위를 영어로 가기 좋게 잘 끊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의미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 근데 이런 식으로 효율성이 좋은 가성비가 좋은 패턴들을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우리말 문장 구조가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좋다. 그러면 이제 실패 확률이 좀 적다.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체득을 한 상태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전환이 정말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는 그런 걸 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아 나는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다. 근데 좀 내 생각을 좀 말로나 글로나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말이 되게.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전 도움이 된다고 봐요. Falls into the category of 이러면 이제 뭐뭐의 범주에 속합니다. 뭐뭐의 범주로 분리됩니다. 이런 거 할 때 사실 막연하잖아요. 근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 그래서 fall 같은 동사 가지고서 이렇게 갖다 붙이면 그런 의미도 되고요. advice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안 세는 명사예요. 네, 왠지 셀 것 같잖아요. 조언 우리는 한마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셀 것 같은데 안 세요. 그래서 advice 같은 경우에는 세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 an advice, 뭐 advices 이런 형태는 없어요. 그러면 조언을 딱 한마디 하면 어떡하냐? 그 한마디 조언 그거 어떡할 거냐? 그러면 이제 아까 a piece of paper처럼 또 그 단위 명사라고 하는 게 나가요. 요렇게 세요. A piece of advice. 네. 그래서 조언 한마디 조언. 이거는 이제 a piece of advice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셀 수 없는 명사를 단위로 쪼개서 셀 수 있게 해주는 걸 단위 명사라 그래요. 그래서 뭐 비누 한 조각 뭐 이런 거 할 때 a bar of soap 이런 식으로 한다. 뭐 빵 한 덩어리 할 때 뭐 a loaf of bread 할 때 그 bar하고 loaf, piece 이런 게 이제 단위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dvice는 안 세는 명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한 마디 두 마디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세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that sounds helpful. 이거는 이제 문법 용어로 치면은 그 뭐냐 이 형식이라고 하는 그거 그죠? helpful한 상태인 것처럼 보이나 이거예요. helpful 유용하게 도움이 되게끔 들리나 그죠? But actually makes no sense. make sense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make sense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말이 되다 그죠? 뭐 납득할 만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뭐 꼭 이런 맥락에서만 쓰이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맥락이 또 그러니까 예문이 짧은 게 좋으니까요. This project makes business sense.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프로젝트는 사업성이 있습니다예요. 우리말로 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 측면에서 봤을 때 make sense 말이 됩니다. 이거기 때문에 사업적인 측면에서 비즈니스 측면에서 봤을 때 납득이 돼요. 그게 우리말로 하면 사업성이 있습니다잖아요. 근데 영어에 사업성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그 한 단어가 그 한 단어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말과 영어가 1대1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안 될 때 최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으로 돌아서라도 그죠?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비스무리하게라도 갈 수 있어요. 이런 make sense 같은 패턴을 많이 아느냐 모르느냐 같아요. 그리고 우리말 문장을 봤을 때 그 표현이 떠오르느냐 안 떠오르느냐. 근데 그거는 우리말에서 영어로 작문하는 연습을 많이 하면 쉽게 떠오르는 거고 그게 부족하면 그냥 매번 막막한 거고 그런 거죠. So this project makes business sense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이 프로젝트는 사업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는 그거는 그러한 조언의 카테고리에 떨어집니다. 그러한 조언의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언의 카테고리로 분류가 됩니다. 어떤 조언이요? That sounds helpful. 유용한 것, 도움이 된 것처럼 들리지만 but actually makes no sense. 실제로는 말이 안 되는. 그래서 그러니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럴듯한데 실제로는 말이 안 되는 그러한 부류의 조언에 들어갑니다. 그러한 부류의 조언에 속합니다. 이런 거 할 때 fall into the category of 이런 표현을 쓰시면 간단해요. 자, 그 다음에 간단 장문이라고 했는데요. 그냥 이거 해봅시다. 네. 계단에서 떨어져 입원했다.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떨어져 하고 입원이겠죠. 떨어진다 이거 아까 fall 나왔어요. 근데 어디에서부터 떨어진다 할 때 뒤에 off 붙여주시면 되고요. 입원했다.
이게 지금 그 실용 영어니까 되게 기초 수준이고 작문 자체가 굉장히 힘든 분들을 상정을 하고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큐를 드릴게요. 입원했다는 표현은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hospitalize는 타동사예요. 그래서 영어로 했을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로 하면은요, 입원시키다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입원을 했다 할 거면은 hospitalize 형태를 그대로 쓰시면 안 돼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요, 입원을 당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 계단에서 떨어져 입원했다 여기 연결은 어떻게 할 거냐 고민해 보세요. 네. 한번 해보세요. 막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안 물어볼게요. 네. 그냥 부담 없이 한번 장문해 보세요. 그는 계단에서 떨어져서 입원했다. 이거는 이제 그 떨어졌다, 그 다음에 입원했다, 이거를 이제 시간 순서를 어떻게 볼 거냐 이거에 따른 건데, 이거 왠지 사운드가 안 잡혀서 엔진할 것 같은 느낌. 네, 나중에 한 번 더 하죠 뭐. 왜냐면 다른 게 곧 나올 거기 때문에 또 하게 될 것 같아요. 이거 아이고 잠시만요. 자, hospitalize 요게 이제 요렇게 하시면 돼요. He was hospitalized after falling off the stairs.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 그 사람은 입원을 당했다. 그게 이제 그 입원을 한 거예요. 영어에서는. 그다음에 after falling off the stairs. 여기서 after를 쓰면은요. 그 사건의 순서도 일단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접속사 다음에 ing를 쓰면은 그냥 형태가 간단해져서. 네. 근데 그냥 저는요 이렇게 했는데요. He fell off the stairs and was hospitalized. 괜찮아요. 네. 근데 하실 거면 요거까지 쓰셔야 돼요. 네. 왜냐면 fell off는 수동태가 아니잖아요. 근데 was hospitalized 요건 이제 수동태이기 때문에 he fell off and hospitalized 이렇게만 하시면 누구를 입원시켰다는 건지 뒤에 뭐가 안 나왔잖아요. 이렇게 되면 비문이에요. 그래서 앞에 이제 그 문장이랑 앞에 문장에서 공통이 되는 요소만 빠져야 돼요. 접속사가 나오면. So he fell off the stairs and was hospitalized.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아니면은 애프터를 그 접속사 문장을 그대로 쓰면은 he was hospitalized after he fell off the stairs.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 그 엄밀히 말하면은 계단에서 떨어진 게 먼저니까 he had fallen off 이렇게 과거 완료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맞는데요. 구어체에서는 과거 완료 시제가 그렇게 잘 쓰이진 않아요. 네. 구어체에서는 가정법 아니고서는 과거 완료는 잘 안 써요. 그리고 after라는 말 때문에 어느 정도 사건의 선후가 보이기 때문에 굳이 after를 쓰면서 he had fallen off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네. 그 다음에 그 after falling off 요거는 이제 he 요 주어가 같으니까 뺀 거고 fell off 이게 이제 그 사람이 넘어진 거 이게 태가 능동이잖아요. 그 사람이 넘어짐을 당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냥 ing 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and로 연결하셔도 되고요. He fell off the stairs and was hospitalized. 이렇게 하셔가지고 해도 돼요. 단 여기 was를 꼭 살려주세요. 네, 태가 안 맞음으로 살려주세요. 그다음에 after 해가지고 이렇게 문장으로 쓰셔도 돼요. 네, 그래서 문장 연결하시는 건 어떻게 하시든 그 상관없는데 문법적으로만 맞으면 돼요. After falling off the stairs.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구나.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실업률이 5%로 떨어졌다. 이거 아까 통계치 얘기할 때 떨어져서 결과값이 얼마 이거 할 때 전치사 to 쓴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업률 이것만 드리면 되겠죠. 실업률은 the unemployment rate 이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건 아마 금방 하실 거예요. 네, 이거는 떨어졌다. 뭐 이거 이제 fall 쓰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5%로 결과값이 5%.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The unemployment rate fell
to about 5%. about은 이제 5% 정도로 해가지고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긴 한데 아무튼 무슨 율, 무슨 그 율 이런 거 나올 때 이게 비율 이게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레이트를 단독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도 없지는 않으나 보통 이렇게 합성어처럼 다른 단어 뒤에 붙어서 무슨 실업률, 그 다음에 뭐 취업률은 당연히 the employment rate겠죠. 그 다음에 뭐 출산율 뭐 이런 거 할 때 the fertility rate 뭐 이런 거 할 때처럼 뒤에 이렇게 붙는 경우가 많아요. 네.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잘 없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의미로 그죠? 뭐뭐의 비중이 크다. 어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의미로 비율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요. rate보다는 뭐 percentage라든가 만약에 퍼센트가 나오는 맥락이라면 아니면은 share 그죠? 아니면은 proportion 이런 단어를 많이 쓰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rate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가 없진 않아요. 없진 않은데 생각보다 드물고요. 뭐 아까 나온 것처럼 실업률, 취업률, 뭐 출산율, 무슨 율 이렇게 다른 단어하고 합성어로 쓰일 때 rate를 많이 써요. 그리고 문장에서 뭐 어디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이런 의미로 할 때 rate를 쓰지는 않아요. 네. 그럴 땐 이런 단어들로 대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이 5%로 떨어졌다 했을 때 그냥 편의상 fell이라고 썼는데요. has fallen 이렇게 현재 완료 시제도 가능해요. 우리말 시제는 3개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3개인데요. 영어에서는 시제가 12개예요. 근데 영어가 시제가 이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불어 같은 경우에는 한 20개 된대요. 네. 그래갖고 그 우리말에 비하면 영어가 시제가 많은 편이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말의 과거형이 나왔을 때 기계적으로 단순 과거로만 번역하는 거는 약간 문제가 있어요. 네. 그냥 fell 하면은요. 과거의 어느 시점에 5%로 떨어졌다고요. has fallen 하면은 5%로 떨어진 게 지금 상황인 거예요. 네. 실업률이 어느 순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죠. 했겠죠. 그러다가 지금 떨어진 그 값이 5%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5% 이게 강조가 되는 맥락이 has fallen이에요. 그 다음에 fell 같은 경우에는 5%로 떨어졌는데 지금 어떻다 이거는 사실 몰라요. 그거는 이 시제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말로 그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뭐가 맞냐? 맞고 틀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의도하는 바에 따라서 골라 쓰시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실업률이 5%고 이 숫자가 지금 맥락에서 어떤지를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현재 완료가 조금 더 적절할 수 있고요. 과거의 어느 시점에 실업률이 5%로 떨어진 적이 있었고 그때 뭐가 어땠다. 뭐 이런 맥락이면은 당연히 fell 쓰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제 같은 경우에도 그냥 학교에서 과거 해가지고 fall, fell, fallen 막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말하고 이게 왔다 갔다 했을 때 시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고민을 했을 때는 우리말의 과거형이 나왔을 경우에는 현재 완료도 한 번은 고민을 해보세요. 네. 현재 완료가 더 적합한 맥락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런 거는 의미가 없는 게 한 문장 하는 거잖아요. 한 문장이라서 지금 맥락이 없어요.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fell 하셔도 되고 has fallen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전치사 to는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넘어갈게요. 기술이 적대적인 세력의 손에 들어가면 결과가 참담할 수 있다. 여기는 이제 적대적인 세력의 손에 들어가면 이 부분을 이제 paraphrase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을요. paraphrase를 제대로 하면 잘못된 손에 떨어지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영어에. 아까 falls into the category of 이런 것처럼 fall into 그 다음에 뒤에 잘못된 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결과가 참담할 수 있다. 결과 그거는 그냥 뭐 outcome, result 아무거나 쓰세요. 참담하다 이런 거는요. 끔찍하다, terrible, terrible 쓰셔도 돼요. 뭐 어때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그래도 있어 보이는 표현을 쓰면 좋으니까 disaster에서 나온 형용사 disastrous 이런 표현도 있어요. terrible 하셔도 됩니다. 요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순서가 기술이 만약에 이제 들어가면이니까 조건을 달 때 if를 쓰시든가 when을 쓰시든가 기술이 fall into 잘못된 손 그러면 결과가 disastrous 할 수 있음. 우리 요거까지 하고 5분 쉬었다가 할게요.
네, 이거 같이 볼까요? 자, when technology falls into the wrong hands, the results can be disastrous. 이렇게 했는데요. 들어가면이면 이거 조건문이니까 if 아닙니까? 네, 하셔도 돼요. 네, if 하셔도 되고요. 그 기술이 이런 잘못된 손에, 그 적대적인 세력의 손에 들어갈 때, 그래서 when도 사실 무조건 뭐뭐 할 때는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경우가 생기면 이 정도 의미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if 쓰셔도 되고요. when 쓰셔도 되고요. 여기서 테크놀로지는 관사 없이 이렇게 쓰시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맥락에 따라서는 어떤 특정 기술이 그 잘못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면 그럴 때는 the technology 이게 가능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염두에 두고 있는 무슨 기술이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생체 인식 기술이라든가, 그죠? 뭐 블라블라 무슨 기술이라든가. 네. 아, 문과생이라 뭐 떠오르는 기술 이름이 없네요. 네. 생체 인식 기술만 해도 네. 노력했어요. 그다음에 테크놀로지라고 그냥 관사 없이 이렇게 단독으로 쓰면은요, 그냥 막연하게 과학 기술 할 때 그 기술이에요. 네, 그냥 막연하게 그냥 기술이라는 것 이런 개념적인 그 경우로 썼을 때 테크놀로지라고 쓰는 거고요. technologies 혹은 a technology에서 새는 명사로 쓰는 경우에는 염두에 두고 있는 어떤 기술들이 있어요. 구체적인 기술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관사나 수 처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 달라질 수 있고요. 여기서는 지금 그냥 technology 이렇게 해도 되고요. 염두에 두고 있는 특정 기술이 있다면 the technology 이런 식으로 쓰실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falls into the wrong hands. 이거 the wrong hands 안 됩니까? 의미는 통하는데요. 그냥 hands로 해가지고 복수 형태로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네. 이 맥락, 이 이디엄에서는 falls into the wrong hands 해가지고 네. 그 s를 붙이는 게 일반적이고 s를 안 붙인다고 해서 틀리는 건 아닙니다. 의미는 통해요. The results can be disastrous 이렇게 돼 있어요. 아, result도 이거 s 안 붙이면 안 됩니까? 돼요. 네. The result. 나는 그로 인해 생기는 결과를 하나로 통으로 보겠다. 그러면은 그 the result s 안 붙여도 돼요. 근데 너나 s나 뭐 관사나 이런 걸 안 붙이고 그냥 result는 안 되냐? 안 돼요. 네. 맥락상 그 기술이 적대적인 세력의 손에 들어갔을 때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라고 한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너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result에 s를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는 내 선택이에요. 그 결과들을 통으로 난 보겠다. 그러면 그냥 s 빼셔도 되고요. 그로 인해 파생되는 결과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s 붙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한 가지 형태만 맞습니다. 여기서는 뭐 when만 맞아요, if만 맞아요 그런 것도 아니고요. 테크놀로지만 맞아요, 더 테크놀로지 틀려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의도하는 바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조금 유연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The results can be disastrous. 그래서 참담할 수 있다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서 키는 적대적인 세력의 손에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이게 패러프레이즈가 되느냐. 근데 이거는 fall into the wrong hands라는 표현을 알고 있으면 그리고 그걸 여기 적용할 수 있는 생각이 들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멀리 돌아가야죠. 어색하고 길게.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 통번역을 그러니까 언어를 업으로 할 게 아니라면 그렇게 falls into the wrong hands 이렇게 딱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좀 빙빙 돌아가는 뭐 if some 적대적인 뭐더라 some hostile people 뭐 그저 get their hands 이것도 너무 세련됐네요. If hostile people access 이것도 괜찮네. access to technology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게 꼭 나쁜 영어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물론 이제 통번역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준이 훨씬 높죠. 높아서 이런 것들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으면 좋다 이 정도가 되지만 그냥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있고 영어가 그냥 그 도와주는 그죠? 영어는 거들 뿐 이런 상황이라면 뭐 어때요? 네 의미만 통하면 됐죠. 근데 그런 말조차 할래도 그죠? 뭘 들은 게 있어야 말을 하겠죠. 그래서 그냥 이참에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파생되는 표현들이 있구나 이런 패턴을 많이 알면 좋구나 그냥 그 정도만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